안녕하십니까. 2025년 디지스트 동계 인턴 기간 동안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한상윤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한 실리콘 포토닉 램스 스위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옵티컬 컴퓨팅의 장점과 대규모 포토닉 램스 스위치, 그리고 포토닉 스위치를 이용한 예시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Physics of Optical Computing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빛의 어떤 특징이 광 컴퓨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학 컴퓨터에서의 딜레이, 처리량, 에너지 효율 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은 밴드위스, 스페이셜 패러럴리즘, 로우 디스페이션이었고, 넓은 대역폭과 낮은 디스페이션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와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광신호는 주파수 다중 하나, 파장 분할 다중화 같은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광모드를 생성할 수 있고 한 채널로 병렬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서 병목 현상 완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광학 시스템에서의 한계점은 데이터를 로딩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전기 신호와 광신호 사이의 변환에 사용되는 고정 에너지 비용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규모가 작으면 에너지 효율 이점이 감소하지만 병렬 연산의 규모가 커지면 고정 비용이 분산되면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행렬 벡터 곱셈과 같은 병렬 연산이 많은 작업에서 광학 컴퓨팅은 대규모 병렬성을 활용하여 한 번의 처리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전자 프로세서보다 처리 속도와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저는 large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한 포토닉 스위치랑 어레이 기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다음 논문으로는 large 스케일로 구현된 포토닉 스위치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해당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large scale silicon photonic MEMS 스위치라는 논문입니다. MEMS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다이렉셔널 커플러를 활용한 50x50 광학 스위치를 개발하였습니다. 포토닉스 스위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가 크로스바 형태의 네트워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램스 캔틸레버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다이렉셔널 커플러가 크로스바 네트워크의 각 격자에 배치되어 유닛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램스 캔틸레버는 전압을 인가해서 개별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고 빛의 경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섬유에서 빛은 그레이팅 커플러를 통해서 스위치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램스 캔틸레버가 밖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빛은 웨이브 가이드를 따라 스루 포트로 직진하게 됩니다. 전압을 가해서 램스 캔틸레버가 안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다이렉셔널 커플러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빛이 드롭퍼트로 커플링하며 전달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왜 수직 오프셋에 따라서 빛이 커플링 되는지 의문이 생겨서 광커플러 기술 동향이라는 논문을 찾아보았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각 웨이브 가이드에서 전반사를 통해 빛이 이동할 때 코어 외부로 에바네센트 필드라는 감쇄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웨이브 가이드를 인접할 경우 인접한 코어의 에바네센트 필드에 의해 빛이 다른 웨이브 가이드로 익사이테이션 되어 전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에바네센트 필드 커플링이라 부릅니다. 빛이 얼마나 전달되는가를 나타내는 결합계수가 웨이브 가이드 간의 결합 거리, 빛의 파장, 온도 등의 커플러의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나 결합 거리 등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결합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파장 분할기, 링 레조네이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페이지 시프터의 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전기장을 변화시켜 매질의 유효 굴절률을 변화시키거나 맴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 있게 본 방식은 맴스를 사용한 방식으로 웨이브 가이드 간 물리적 거리를 조절하여 유효 굴절률을 변화시켜 위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직 오프셋을 조정하면 에바네센트 필드 커플링에 의해서 빛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 조절로 맴스를 움직여서 두 웨이브 가이드 간의 수직 오프셋을 조정하면 다이렉셔널 커플러는 스루 상태와 드롭 상태 두 가지 상태의 빛의 경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포토닉 스위치 어레이를 설계하면 웨이브 가이드가 교차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웨이브 가이드 교차 지점에서는 옵티컬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의 원인은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모드 인터퍼런스라고 불리는 MMI 패턴을 활용해
교차 중심부에서 빛을 포커싱 시켜서 산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폭이 넓어지면 여러 개의 전파 모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각 모드는 고유의 위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빛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면 다른 모드의 빛이 서로를 간섭하면서 특정 위치에서 보강되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 가이드 내부의 빛이 여러 모드가 간섭하면 교차로 중앙에 빛이 모아져서 산란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웨이브 가이드의 폭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테이핑을 통해서 원하는 빛의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 설계와 MMI 패턴을 이용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MMI 설계를 위한 웨이브 가이드 길이와 테이퍼 길이를 수입해가며 빛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3.5 마이크로미터의 테이퍼와 13.5 마이크로미터의 MMI 영역의 길이를 설정했을 때 가장 빛의 손실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미션이란 입사된 빛의 세기에 대한 출력 빛의 세기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을 읽으면서 포토닉 램스 스위치의 성능과 특성을 평가하는 실험과 중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on-off extinction ratio입니다. 같은 바이어스에서 드랍포트와 스루포트의 트랜스미션 비율을 의미하고 아래 트랜스퍼 커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0부터 14.2V까지 드롭포트와 스루포트의 트랜스퍼 커브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14V에서 드롭과 스루포트의 트랜스미션이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보아 14V가 스위칭 작동 전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동 전압이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효율적인 스위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동 전압에서 온오프 익스틴션 레이시오가 클수록 드롭과 스루 신호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스위칭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펙트럴 리스폰스 분석입니다. 이 그래프는 최적의 스위칭 지점에서의 스펙트럼 응답을 보여줍니다. 측정에서 사용된 파장 범위는 1460나노에서 1580나노까지로 가변 레이저로 파장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니셀의 측정된 스펙트럼 응답은 시뮬레이션 값과 일치했습니다. 최대 익스틴션 레이시오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 모두 약 1550나노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최적의 동작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통신에서 주로 사용하는 1530나노에서 1565나노 파장 범위인 C밴드와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타임 리스폰스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스위치의 스텝 펑션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시간에 따른 응답을 보여줍니다. 옵티컬 파워의 90%에 도달하는 순간을 ON, 10%에 도달하는 순간을 OFF라 두고 ON/OFF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도달 시간이 짧을수록 더 빠른 반응에 스위칭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MEMS 액추에이터의 주파수 응답입니다. 레이저 도플러 바이브로미터라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MEMS 액추에이터의 수직 운동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0부터 400kHz의 주파수에서의 응답을 분석하였고 피크가 163kHz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실제 시스템의 공진 주파수가 163kHz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EMS 액추에이터의 실제 길이를 식에 넣고 계산한 이론적인 공진 주파수 값이 179kHz였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MEMS 액추에이터를 더 단단한 구조로 만들어서 공진 주파수를 높이면 액추에이터의 더 빠른 응답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파라미터로 인서션 로스가 있습니다. 인서션 로스란 광학 시스템에서 광학 신호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전달될 때 발생하는 신호 세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로스의 원인은 그레이팅 커플러, 스위치 경로 길이에 따른 경로 이전적 손실, 웨이브 가이드의 크로싱 지점에서 발생하는 손실,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레이팅 커플러 손실은 테스트를 통해 따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의 로스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빛의 경로 길이에 따른 로스를 측정하기 위해 통과하는 셀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크로싱 지점에서의 로스를 분석하기 위해 빛이 통과하는 크로싱 포인트의 개수를 증가시켜가며 측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측정 결과 빛의 경로가 길어질수록
크로싱 지점이 많이 거쳐질수록 빛의 세기가 점점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이 전파될 때 손실이 주로 웨이브 가이드의 사이드면의 거칠기에 따른 스캐터링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해칭을 좀 더 깔끔하게 한다면 로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치의 특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대규모 포토닉 램스 스위치를 이용한 라이다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A Large-Scale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Based Silicon Photonics LiDAR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128 x 128 실리콘 포토닉 램스 스위치를 이용한 FPSA를 활용하여 16,384개의 픽셀의 이미징 라이다를 시연하였습니다. FPSA는 레이팅 안테나 어레이와 램스를 활용한 광 스위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 안테나가 렌즈의 초점면에 배치되어 있고, 각 안테나는 광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램스를 활용한 광 스위치 네트워크는 인풋 레이저를 원하는 안테나에 연결해서 빛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된 레이저 신호가 FPSA 스위치 네트워크를 통해 행과 열의 주소를 지정해 주게 되면 특정 안테나로 빛이 라우팅되면서 특정 안테나는 빛을 방출하고, 렌즈가 안테나에서 나온 빛을 콜리메이티드 빔으로 변환시켜 특정 위치로 빛을 발사합니다. 따라서 램스 스위치를 정기적으로 제어하여 특정 안테나를 결정할 수 있고, 빔의 방향도 제어할 수 있어 빔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의 광학빔 스티어링 실험에서는 5mm 초점 거리의 복합 렌즈로 75도와 75도의 시야로 레이저 빔을 16,384개의 개별 방향으로 마이크로초의 스위칭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플레인 스위치 어레이라 불리는 FPSA와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Ranging이라 불리는 FMCW 거리 측정 방식을 결합해 3D 이미징을 구현했습니다. 왼쪽 그림이 계략도이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파수 변조 연속파를 사용하여 선형적으로 주파수가 변조된 레이저 신호가 발사되면 50대 50 커플러로 레퍼런스 패스와 프로브 패스로 나뉘어 송출됩니다. 프로브 패스로 간 레이저는 목표 물체에 도달 후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이를 다시 FPSA 칩이 수신하고 레퍼런스 패스 신호와 반사된 수신 신호를 혼합하여 두 신호 간 주파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차이로 발생한 시간 지연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전파 속도를 곱하여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리에 따른 물체를 3D로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포토닉 램스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았고, 여러 논문들을 통해 작동 원리와 라이다로서의 응용 예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